바더텅 미니 모의고사 노란책 8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봤을 때 홀수죠. stop it. 자,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구간이 대칭성. 우리가 이제 구간이 대칭성이 있으면 핵심이 뭐다? 첫 번째가 기함수, 우함수. 여기서 이제 기함수가 되면 요 넓이가 똑같습니다. 요 넓이 s가 똑같은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하면은 정적분은 우리가 이제 요 넓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넓이가 0이 되는 거고, 우함수는 이제 y축 대칭 여기를 봤을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0부터 a까지 2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주로 x의 홀수 차수들, 그 다음에 짝수 차수랑 상수항, 요 두 친구는 이제 우함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먼저 해석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더하기 a dx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얘는 홀수 차수니까 날려주고, 상수항은 몇 배? 2배. 0부터 1까지 2배. a dx니까 얘는 적분을 하면 a는 이제 밖으로 빼주고 x 1부터 0까지 하니까 이제 2a가 되죠. 이 친구가 4랍니다. 그래서 a가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을 모든 실수 x 값의 곱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라 이 뜻이 되는 거고, 자, 로그는 우리가 첫 번째 진수 조건부터 이번에 6평 10번처럼 그래서 맨 먼저 조건을 해석을 해보면 x가 2분의 3보다 크다. 얘가 이제 진수 조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0보다 크다 보다는 2분의 3보다 크다가 훨씬 더 크니까.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밑을 통일을 시켜주는데, 웬만하면 밑 통일을 이제 작은 걸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2를 4로 바꿔주면 양변이 위아래가 제곱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1 더하기 로그 4의 2x 빼기 3. 그럼 이제 얘는 이제 통일을 해보면 로그 4의 x제곱 되고, 얘는 로그 4의 4. 그러면 곱해 8x 마이너스 12. 그러면 이제 x제곱이 8x 빼기 12. 그럼 이제 x제곱 8x. 자, 원래는 여기서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 해서 이제 바로 곱하셔도 되지만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3보다 큰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냥 12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둘 다 2분의 3보다 크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진수조건 미통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곡선과 y 꼴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대요. 그럼 일단은 이제 3차함수 개형을 먼저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이 친구 미분을 먼저 해보면 12x 제곱에 마이너스 12 하면은 12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럼 얘가 실제로 1과 마이너스 1에서,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y 꼴 k를 이제 끊는데 당연히 교점이 2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한다.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k가 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수 k면 확률적으로 누구겠어? 극대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보니까 얼만겨? 3에 15? 얘는 혹시나 싶어서 1 대입해보면 역시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k가 15다. 이렇게. 그래서 교점이 개수가 2개다 하면 3차함수랑 이제 y 꼴 k가 만나면 실제로 이제 근이 최대 몇 개? 3개죠. 근데 2개가 된다는 뜻이 하나가 중근이 됐다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접해야 된다.
다음 4번. 이 친구는 이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되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모르고 막 하셔도 되긴 되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판단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관계를 보고 가는 게 맞습니다. 원함수가 로그 2x인데 자 x 대신에 어떻게? 8-x 그 다음 y 값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해석 우리가 x 또는 y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체크를 하라? 대칭. 그래서 이제 x 대신에 8-x가 들어갔으니까 x랑 8-x가 같다 해서 x가 4다 이렇게 이제 대칭축 구하고 그 다음 y랑 마이너스 y 해서 이제 y 꼴 0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제 x에 대해서도 y에 대해서도 대칭이 되니까 4,0 대칭 요거를 꼭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로그 2x 근데 이제 4,0에 대한 점대칭이 되니까 얘가 이제 뒤집어 엎어지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마가 마이너스 로그 2에 8-x 왜냐면 점근선이 8이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길이가 2가 되는 지점들을 다 이제 구하라고 해보면 결과론적으로 이 만나는 교점이 딱 거리가 0일 때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최대 거리가 될 때 요 4를 대입을 해보시면 4일 때를 대입해보면 딱 어떻게 돼? 로그 2x는 요 거리가 2가 되니까 요 거리도 2가 되겠죠. 당연히 점대칭이니까. 그럼 최대가 4니까 길이가 2인 지점이 요게 한 번 있을 거고 요게 한 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당연히 0부터 해서 계속해서 거리가 2가 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럼 여기도 그러면 거리가 2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 그래서 총 4군데서 나오는구나 얘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양쪽 끝에서는 지금 누가 더 큽니까? 로그에 마이너스 로그 2에 8-x 얘가 크죠. 그럼 큰 데서 작은 거를 뺍니다. 얘가 길이가 2다. 첫 번째 이제 그 총 4개가 나오니까 자 그럼 첫 번째고 그 다음 안에 있을 땐 누가 더 큽니까? 로그 2x가 더 크니까 큰 데서 작은 거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2개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k의 값의 곱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x는 k가 만나서 된 거니까 여기서 실제로 x 대신에 다 k를 적어야 되겠죠. k의 곱 이렇게 적으니까 어떻게? 결국 근과 계수의 관계 k. 그래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로그 2에 8-k에 k 마이너스 넘겨주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넘겨주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곱이 된다 맞지? 그래서 이제 8k k 제곱에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k 제곱에 마이너스 8k에 더하기 4분의 1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첫 번째 k1 곱하기 k2가 4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 이 친구는 정리를 해보면 8k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8k에 k 제곱이 4다.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4니까 k3 k4가 4다. 그래서 다 곱하면 얼마? 1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 마무리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칭성을 보고 x 또는 y의 부호가 바뀌면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 설정을 한 다음에 큰 데서 작은 거 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5번. 자, 요 친구 이제 등비수열 일반 항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개념 우리가 등비수열
자, 일반 항이 어떻게 됩니까? a1 곱하기 r의 n-1승 sn은요 r-1분의 a1의 r의 n승 빼기 1 이렇게 되는데, 잘 보면 그럼 r의 마이너스 1분의 a1을 하나로 묶어보면 r의 n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이제 꼴이 된다 이 뜻인 건데, 등비수열의 이제 핵심이 너무 좀 쉬운 게 뭐에 지수꼴 나오잖아요. 무조건 얘가 공비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당연하죠. 우리 지수가 이게 사라지지 않지. 그래서 이 지수꼴이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공비입니다 얘가.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거 좀 조심해야 돼. 3의 마이너스 n승 요렇게 나오면 실제로 공비가 3분의 1의 n승, n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지 공비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잘 봐봐봐. 딱 봐봐. 딱 보면 뭐가 보여? 딱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지수꼴이 보인다 맞지? 지수꼴 얘 보이잖아요. 얘 보는 순간 뭐다? 얘가 공비다. 바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바로 공비 3 이렇게 구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요거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구해야 돼? A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4는 이제 n에다가 1 대입하면 된다 맞지? 그럼 n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S4 빼기 S1은 13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실제로 이제 A2, A3, A4가 이제 13이다. 근데 이제 공비가 3이라 했으니까 얘를 묶어냅니다. 하나씩 공비를 묶어내면, 자, A1을 하나를 묶어내는 순간 어떻게, 뭐 A2를 묶어냈다 칩시다. A2를 묶어내면 1 더하기 R의 R 제곱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항등식 정리할 때 등비수열인데 합골로 나온다.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항등식 정리 방법이 묶어낸다. 제일 작은 걸 기준으로 묶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비가 얼마였어? 3이었으니까 1, 4, 9, 13 하니까 A2가 1이 바로 나와버려.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 A4는 A2에서 두 칸만 가면 되죠. 그럼 두 칸 가면 되니까 R 제곱이니까 1 곱하기 3의 제곱 해서 답이 9 이렇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등비수열이 나오면 뭐의 지수꼴 나오면 무조건 이게 공비다. 이거 좀 알아주시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다항함수 fx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핵심이 뭐다? 무조건 최고차항 차수와 계수. 이거부터 체크를 하기.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무슨 조건으로 나왔습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웬만하면 이걸로 주로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조건부터 보면 얘가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을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데 x 세제곱이 있으니까 fx는 x 세제곱을 가지고 그 다음에 1차항 개수가 6x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최고차항 개수가 결정이 되고, 근데 이제 나조건을 잘 보니까 어떻게? 나조건을 잘 보니까 f0가 마이너스 7이다니까 f0가 마이너스 7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f0가 마이너스 7. 이미 이제 다항함수기 때문에 연속 조건이니까 f0라고 써도 됩니다. f0가 7 주로 상수항 표현. 우리가 그 다음에 f'0는 1차항 개수.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요거는 꿀팁.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식추론을 왜 했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이제 f2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fx를 추론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이제 여기다 2 대입하면 8, 12, 마이너스 7 하니까 답이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요 친구는 잘 보시면 sin
4분의 n파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2번 6평 요 친구랑 똑같습니다. 요 친구 13번 이걸 잘 보면 정의된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수열 규칙을 찾게 시키는 요 문제랑 되게 비슷한데, 그럼 얘도 잘 보세요. AN이 지금 잘 보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첫 번째, n이 지금 변수죠. 새로운 함수 정의. 그럼 sin 4분의 파이 n 이렇게 하셔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개수가 되니까 우리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주기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면 8이 된다, 맞죠? 오케이. 주기가 8이 되는데,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러면 사인을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얘가 잘 보면 주기가 8이라고 했으니까 8, 4, 0, 2,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2, 얘랑 높이가 똑같이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수요 이렇게 될 텐데, n이 이제 자연수 정수 조건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한답니까? an의 제곱을 하죠. an의 제곱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얘를 그대로 카피를 따면, 한 번 더 그려. 카피를 따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an의 제곱이 우리가 이제 제곱을 한다 라는 성질이 뭐랑 비슷하냐면, 결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절대값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의미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값은 달라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인을 해보면 얘가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제곱을 하면 이렇게 이제 된다 이 뜻인 거죠. 이해될까요? 여기는 좀 더 스무스해지겠죠, 접하니까. 그러면 이제 0, 2, 4, 6, 8 했을 때 요 값들이 다 똑같아지는 거죠. 1, 3, 5, 7 그 다음에 2, 6 나머지 친구들은 다 이제 제로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절대값 성질이랑 같다, 요거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좀 좋습니다. 그럼 이제 1부터 32까지 하면 우리가 규칙성을 찾아서, 이번에는 6평 때는 이제 여사건을 써줬지만 여기서는 이제 n의 값에 따라서 이제 또 바뀐다, 맞지? 값이. 그래서 여기서는 분류화를 해주는 겁니다. 분류화 작업. 무슨 뜻인가 하면 1, 3, 5, 7, 9 이런 식으로 이제 홀수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홀수들은 값이 전부 다 우리가 1 대입하면 여기가 2분의 루트 2였죠. 근데 제곱을 하니까 얼마? 2분의 1이 된다,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an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즉 홀수들의 제곱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거 이해될까요? 1, 3, 5, 7, 9 이런 것들은. 그러면 시그마 따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K1부터 지금 32까지니까 총 어디까지? 16까지? K16까지 홀수들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2분의 1을 처리를 하겠다, 이 뜻인 거죠. 요거 이해될까요? 그럼 얘가 실제로 1부터 31까지는 얘가 전부 다 처리를 한다 이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화를 또 누구로? 이제 2, 6 요렇게 가니까 이제 4n 마이너스 2 요렇게 되죠. 그 친구들은 전부 다 값이 얼마? a 4n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가 k 1부터 우리가 실제로 얘는 이제 얼마까지입니까? 32까지니까 34 하면 48, 32 8까지. 왜냐면 9가 들어가면 4, 9, 36에 34가 돼버리니까 안되죠.
그러면 4k-2는 이제 1 요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어때?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된다. 요것 좀 조심하시기. 요것 좀 문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과론적으로 얘는 이제 k-2분의 1인데 따로따로 계산하지 마시고 얘는 이미 이제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이 이제 2분의 1. 그다음 마지막 항의 반띵의 항의 개수 이렇게 하면 되니까 8 곱하기 16 더하기 이 친구도 등차 수열이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항 2 더하기 4, 8, 32, 30의 항의 개수 하니까 얘가 16 곱하기 8. 그럼 얘가 2 곱하기 16 곱하기 8이니까 이제 2의 몇 승이고 8승 이렇게 됩니까? 2의 8승이 이제 256이죠. 그래서 답이 256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시그마 성질을 따라서 우리가 6평 했을 때랑 똑같이 얘는 이제 규칙이 요거 때문에 바뀌었다 맞지? 그래서 이제 얘는 따로따로를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분류화가 안 되죠. 분류화가 규칙성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사건 처리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랑 같이 정리를 하셔야 돼. 이 6평 이 친구 문제랑 이 친구 문제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원리가 똑같아. 그래서 주기성에 따라서 얘는 실제로 분류화 작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분류화를 해준 거였고 저 친구는 분류화를 하려고 했더니 1, 4, 9, 16 이렇게 되니까 규칙성이 조금 분류화를 시키기 어려운 거. 그래서 이제 그 따로따로 전체에서 그 1, 4, 9, 16을 빼주는 여사건으로 처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알겠죠? 요거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시고요. 6평이랑 딱 비교 분석해서 같이 넣어놔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7개 동전을 던질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인데 앞면이 3번 이상 나오고 우리가 이상 이하 표현을 보면 이제 여사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라는 제약 조건이 한 번 더 걸려버리니까 전체 여사건은 좀 힘들고 이제 연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해볼게요. 앞면이 3번이고 뒷면이 그럼 총 4번이겠죠. 7번을 던진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연속한다, 불연속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한다?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면 주로 앞면을 먼저 배치를 해버려. 앞면, 앞면, 앞면 이렇게. 그럼 뒷면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면 중복 조합으로 문제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앞면이 이웃을 하려고 한다.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 하면 여기에 앉으면 안 되죠. 근데 역으로 세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전체 4가지 자리에 4개가 앉아야 된다. 4H4 이렇게 한 다음에 여사건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둘 다 앉아버려. 그냥 요 자리에 무조건 한 명씩 다 앉아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 이웃을 안 하죠.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것과 똑같은 풀이가 되니까 결국 이제 이웃하는 경우만 나오겠다 맞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부분적 여사건. 그래서 이제 얘가를 봤을 때 7C3에 6, 5C2 그래서 7, 5, 35에 10 하니까 25 요거 하나 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앞면이 4번일 때 뒷면이 3번. 이번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앞면이 총 4번이 나오고 뒷면이 앉을 수 있는 데가 이제 5개로 늘죠.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똑같이 가면 됩니다. 5H3 이제 3으로 줄죠. 오케이. 왜냐하면 5자리에 총 3명이 앉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조건 한 명씩 다 앉아야 된다.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빼기 1로 바뀐다 맞지? 그러면 이제 8H3 하니까 7C3에 빼기 1 35에 34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앞면 5번에 뒷면 2번.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6번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을 수가 없죠. 어떻게든 배열을 해도
어떻게 된다? 무조건 이웃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자동 배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결국 개수가 못 따라와 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편하게 이제 세시면 됩니다. 그럼 6H2 하면 7C2니까 76, 42, 21 이렇게 될 거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면 6번에 뒷면 1번.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그려줄까? 그럼 총 앉을 수 있는 데가 앞면에 한 번 더 그려줬죠. 6번이니까 총 7개. 7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개. 7C1이니까 7. 그 다음에 앞면이 7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다 더해주면 50, 59, 60에 67에 88. 그래서 88이고 전체 사건은 우리가 2의 7승이죠. 그럼 얘는 이제 뺄 때 2의 3승을 제껴야 되니까 이렇게 11. 그래서 16분의 11.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분적 여사건을 통해서 중복조합으로 처리를 한다 라는 이 메타를 아셔야 됩니다. 이웃한다, 연속한다 라는 조건이 나오면 웬만하면 중복조합입니다. 알겠죠? 요 문제의 유형을 좀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함수 fx가 sin 파이 x. 그러면 이제 합성 함수죠. 요 sin 안에 이제 파이 루트 x가 들어가 있는 꼴인데, 적분 구간의 미지수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 미분하고 대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미분을 해보면 첫 번째 gx 적분 구간의 미지수, 적분 구간의 미지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미분을 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안에, 근데 이제 이 유형이 이번에 이제 6평에 20번 메타죠. 여기서 잘 보면 x가 앞에 있으면 우리가 fx를 x를 무조건 밖으로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안에 있다, 맞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치환적분 x-t가 a. 그럼 바꿔줘야 되는 게 첫 번째가 구간. 그럼 이제 대입을 할게요. 대입을 해보면 그 다음에 미분을 하는 거 마이너스 dt가 da 이렇게. 그 다음에 구간은 실제로 이제 x를 대입하면 0,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x부터 0까지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x부터 0까지 t 대신에 x-a fa da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결과론적으로 다시 0부터 x까지로 바뀐다, 맞지?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됐을 때 x를 밖으로 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x에 0부터 x까지 fa da 빼기 0부터 x까지 a fa da. 그럼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0부터 x까지 fa da 더하기 x fx 곱의 미분법. 그 다음 얘는 미분하면 x fx 되니까 얘가 날라가서 결국 얘만 남죠. 그러면 이제 0부터 x까지 fa da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g'(x)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gx고 여기부터 이제 g'(x).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뭡니까? a에서 극대인 모든 a를 작은 수부터 큰 크기 순으로 적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줬습니까? 얘를 미분을 한 다음에 이 친구가 양수였어 가지고 a부터 x까지 해도 얘는 이제 범위가 얘 때문에만 바뀐다, 요렇게 했던 것처럼 얘는 이제 fa가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 fx가 언제 그 넓이가 바뀌는지를 하나씩 천천히 판단해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합성함수죠. sin 파이 루트 x 이렇게 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사인이 점점점 길어지는 모양새죠. 이런 식으로. 왜? 0이 되는 인자를 판단해보면 x가 1일 때, x가 0일 때, 그 다음 얘가 실제로 2파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x가 4일 때 2의 제곱. 그럼 여기는 3파이니까 x가 3의 제곱. 그 다음 여기는 이제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천천히 판단을 해보면 요 넓이랑 똑같은 친구가 요쯤에 있겠죠.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점점 더 넓이가 커지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보시면 자 천천히 여기에 이제 계속 넓이가 플러스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들어오죠. 그래서 실제로 요 값이 얼마다? 극대값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A1. 그러다가 계속 마이너스가 다가 다시 어떻게 돼? 점점 하다가 다시 0이 됐다가 플러스가 되죠. 여기가 극소. 그 다음 다시 플러스 가다가 0 했다가 마이너스 요렇게 되니까 여기가 다시 한 번 더 극대 요렇게 되는 구조죠. 오케이? 그래서 극대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그 인자도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n번째 수를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1과 2 사이 1 정확하게는 1의 제곱과 2의 제곱 사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3의 제곱과 4의 제곱 사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a n은 2n-1의 제곱에 2n 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섯 번째 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제곱에 12제곱 요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k가 얼마? 11 요렇게 돼서 답이 1번. 그래서 요 친구 또 정리를 좀 잘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번 메타랑 되게 흡사하죠. 그래서 그냥 넓이 표현을 해서 천천히 정리해 본다. 요거를 좀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하 10번. 자,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고 그 호 AB 위를 움직이는 점 X. 그러면 이제 점 X는 핵심이 뭡니까? 그 원 위를 옮겨 다니는 친구고, 그 다음에 점 Y는 움직이는 점 Y는 이차함수 위를 움직인다. 맞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식 X와 Y가 동점인 걸 확인을 했고, 그럼 첫 번째 OP가 OY 빼기 OX.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되니까 XY 이런 식으로 되겠죠. 벡터가 같다. 우리가 벡터가 같다를 뭐라 그럽니까? 이제 벡터가 같으면 길이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된다. 이 뜻인 거죠.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P가 나타낸 영역 어리라고 했을 때 뭐 원점으로부터 영역 어에 있는 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그럼 결국 얘가 무슨 뜻입니까? OP 길이의 최대 최소가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OP 길이의 최대 최소. 근데 OP 길이의 최대 최소가 결국 누구랑 똑같아? 오케이. XY의 길이의 최대 최소랑 똑같죠? 즉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 호 위의 점이랑 이 이차함수 곡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제 기준점을 하나 잡는 게 좋은데 둘 다 동점이니까 원이 나오면 웬만하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도형 문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 일단 최소값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친구가 요 지점이죠. 요때가 이제 어떻게 된다? 미니멈.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실제로 x가 되겠죠. 여기가 y가 될 거고. 오케이? 그러면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점 사이 거리까지 어떻게 됩니까? 피타고라스죠. 2, 1, 루트 5인데 실제로 xy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반지름을 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최소는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은 다 지우고 다시 최대값은 이제 여기서부터 제일 먼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최소값은 이렇게 판단하고 최대값은 요 점 사이 거리랑 요 점 사이 거리가 제일 최대. 그러면 당연히 제일 멀리 떨어진 거
얘 요렇게 되던지 아니면 요렇게 되던지 요 둘 중 하나죠. 오케이? 요렇게 되면 이제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경계값을 가지고 그냥 최대 최소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최대값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요 점에서 거리를 구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3을 대입해보면 얼마? 3을 대입하면 2가 나온다 맞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만큼 갔을 때 1만큼 가니까 루트 10 얘는 이제 2만큼 갔을 때 2만큼 가니까 2루트 2니까 루트 8 그럼 얘가 더 기니까 최대값이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겠죠? 그냥 사이 거리 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곱 하면 얼마? m제곱은 6-2루트 라지 m제곱은 10이니까 두 개 더하면 16-2루트 해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점과 점 사이에 최대 최소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팁으로 하나 드리면 영역을 구하는 방법. 영역을 구하는 방법인데, 자, OP 이 그림을 따올까? 영역을 따면 되게 쉬워지는데, 자, 이거는 그냥 한번 들어만 놓는다 생각하시고 정리를 조금씩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될 텐데, 이거는 별해로 영역으로 푸는 풀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OP의 영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OY 빼기 OX 이렇게 됐던 이 친구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OX에 이게 이제 더하기로 가야 이제 영역은 찾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 정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마이너스의 뜻이 뭐죠? 마이너스 뜻이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다 이 뜻인 거죠. 여기가 실제로 이제 OX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OY 더하기 마이너스 OX 이렇게 이제 더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천천히 더한다는 뜻은 얘가 이제 평행이동을 쓰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OX가 여기 있을 때 딱 먼저 경계값을 딱 찾아줄게요. 항상 경계값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여기도 이제 체크박스를 다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쫙 긋고 여기서 쫙 긋고 자 요렇게 됐을 때 얘를 이제 다른 색으로 초록이로 자 천천히 이 친구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 요까지 딱 됐을 때는 어떻게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내려와 있는 상태 요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 얘를 이제 가지고 요만큼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가는데 얘가 똑같이 이렇게 다닙니다. 평행이동 하면 실제로 평행이동 한 것과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요 움직임만큼 요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 영역이 요렇게 색칠이 돼버려. 요거 이해될까요? 얘가 이제 영역 좀 어렵죠? 영역 R이 됩니다. 이제 평행이동 했을 때 왜 경계값이 이렇게 생기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평행이동 말 그대로 얘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 움직인다 이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평행이동 하게 되면 이 영역을 그대로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 게 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최대 최소 일단은 양끝 지점에 대해서 그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이 움직이는 방향을 딱 그려버려. 그러면 요 색칠된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5월 원점 5로부터 얼까지 최대 최소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거리를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일 최소 거리는 여기일 텐데 이거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원의 중심을 찾아. 원의 중심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반지름을 빼면 여기가 최단 거리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2, 1, 루트 5에 빼기 1. 얘가 이제 최단 거리가 나오고 최대 거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양 끝지점. 그럼 이제 3대 1 하니까 여기가 루트 10이 되고 여기는 2 하니까 루트 8이 나오니까 루트 10이 더 크네. 그래서 최대값이 루트 10에 최소값이 루트 5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차로 해석을 하면 사이 거리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영역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서 가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천천히 그려보고 왜 저렇게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평행이동은 이 직선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죠. 사실 이 평행이동 요렇게 돼 있는 것도 어떻게 돼? 얘가 사실상 스케이트를 타고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함수가 모든 점이 이 스케이트를 타고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케이트를 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점이랑 요 점, 이제 평행이동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냐면 곡선 위에 모든 점들을 다 이만큼 다 움직인다 생각해 봐봐. 그러면 이제 결국 경계값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똑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평행이동 원리. 오케이.